부산 자갈치 시장의 새벽은 언제나 고요 속에 분주합니다. 시계가 4시를 가리키는 순간 아직 관광객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시장은 이미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죠. 커다란 생선 박스를 들고 다니는 상인들의 손놀림이 빠르고 젖은 콘크리트 바닥에 물이 튀는 소리가 리듬감 있게 들립니다. 그 중심에는 회칼을 갈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최여진 55살의 생선가게 주인이죠. 여진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지만 그 손은 마치 20살 젊은이처럼 힘이 넘칩니다. 칼을 가는 소리가 시장의 공기를 가릅니다. 여진은 말수가 적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을 상대해도 필요한 말만 했어요. 여진에게는 손님의 얼굴보다 회의 단면을 더 오래 바라보는 습관이 있었죠. 광어 한 토막이 완벽한 직사각형으로 잘려나갈 때 여진의 눈에는 희미한 만족감이 스칩니다. 손님들은 그녀의 칼질을 보고 감탄하지만 상인들은 좀 다르게 봅니다. 저 누님, 옛날에 뭐 좀 했었대. 경찰도 괜히 말 안 섞는다던데. 소문만 무성하죠. 하지만 여진은 늘 조용합니다. 소문에 귀 기울일 시간도 관심도 없는 듯합니다. 상인들은 그녀를 경계하면서도 의지하고 손님들은 단골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여진이 첫 해를 뜨려는 순간 시장 입구에 낯선 검은 SUV 세대가 들어섰어요. 차 문이 열리기도 전에 시장 전체가 미묘하게 긴장했습니다. 물고기를 손질하던 상인들의 손이 멈추고 대화하던 목소리가 작아졌죠. 모두가 알았습니다. 평온이 끝났다는 것을. 하지만 여진만은 달랐습니다. 칼을 멈추지 않고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회를 뜨기 시작했어요. 여진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날카로워진 시선이 오랜 시간 숨겨왔던 무언가를 드러내고 있었죠. 여진의 손에 들린 회칼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시작된 하루가 평범하게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여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SUV에서 내린 사내들은 보기에도 이질적이었습니다. 모두 평범한 셔츠 차림이었지만 그들의 자세와 걸음걸이는 달랐어요. 어깨를 곧게 펴고 주위를 경계하는 눈빛, 마치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된 듯한 긴장감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죠. 중심에는 남광파의 잔당이라 불리는 남건우가 있었습니다. 35살 수려한 외모에 살기 어린 눈을 가진 남자였죠. 건우는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미완의 일들을 처리하러 왔습니다. 세월의 흐름과 달리 이곳 자갈치에서는 아직 그의 아버지 이름이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님, 여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부하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건우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그의 눈은 이미 시장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몇 번 와봤지만 기억 속의 자갈치와 지금의 모습은 달랐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표면상 그들은 시장 상인들에게 관리비 명목에 돈을 뜯기 시작했어요. 시장 안전을 위한 겁니다. 지난번에 불이 났잖아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상인들의 표정은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우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시장 어딘가 그의 아버지가 남긴 금고와 문서가 숨겨져 있다는 정보. 그리고 단서가 최여진이라는 여인에게 있다는 사실이었죠. 저기 있는 것 같습니다. 부하가 여진의 가게를 가리켰습니다. 건우는 잠시 그곳을 바라보았어요. 칼을 다루는 여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얼굴. 어린 시절 아버지 옆에서 본 그림자 같은 존재였죠. 자갈치에 남긴 게 있다면 저 여자가 알고 있을 거야. 옛날에 우리 아버지 옆에 붙어 다녔으니까. 건우가 말했습니다. 부하들의 반응은 엇갈렸어요. 누군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누군가는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죠. 건우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또는 핑계야 진짜는 저 여잔지도 몰라.
그렇게 여진의 가게로 향하는 조폭들. 상인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거긴 빼라니까. 미친 놈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그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건우의 발걸음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이름을 되살리기 위해 왔고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여인에게 다가가고 있었으니까요. 남건우 일행이 여진의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여진은 광어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칼날이 생선의 살을 가르는 소리만이 흐르는 묘한 침묵이 이어졌어요. 주변 손님들은 긴장감을 느끼고 하나둘 자리를 피했습니다. 여기 주인 누구요? 건우가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대신 조용한 칼질 소리만 계속되었죠. 건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어요. 무시당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반응이었습니다. 긴장한 부하가 농담 섞인 말로 상황을 누그러뜨리려 했습니다. 장사 잘 되시네요. 아주머니 회가 예술이네요. 그제야 여진은 칼을 탁 놓았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들어 건우를 쳐다보았죠. 그 눈빛에는 두려움도 당혹감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손님을 맞이하는 듯한 묘한 담담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여진은 다시 회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안다는 듯한 태도에 조폭들이 당황했어요. 그들의 위협적인 존재감이 여진 앞에서는 힘을 잃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퉁명스럽게 관리비를 요구했지만 여진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여긴 세금 냈어. 너희 몫은 없어. 건우는 당황한 표정을 감춘 채 웃었습니다. 역시 듣던 대로네요. 전설다워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정리 좀 해드리려고요. 여진의 눈이 처음으로 길게 건우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던가. 공기 중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두 검객이 대결을 앞두고 서로를 탐색하는 것 같은 순간이었어요. 건우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직감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난 그냥 내 것을 찾으러 온 거예요, 아주머니. 건우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여진은 칼을 내려놓고 손을 천천히 닦았어요. 네 거라고? 그럼 찾아가. 근데 네가 찾는 게 정말 내 것인지는 한번 생각해봐. 건우는 여진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불편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여진의 눈에서 읽히는 건 그의 아버지를 향한 연민이었을까요? 아니면 건우 자신을 향한 안타까움이었을까요? 우린 다시 올게요. 건우는 말을 남기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여진은 다시 칼을 들어 회를 뜨기 시작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먼 과거의 기억 속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녀와 건우의 아버지만이 알았던 그 비밀의 시간으로. 밤이 깊었습니다. 자갈치 시장은 대부분 불을 끄고 파도 소리만이 가끔 들려오는 고요한 시간이었어요. 건우와 부하 2명이 여진의 가게로 몰래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발소리는 마치 고양이처럼 조심스러웠죠. 건우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여진이 숨기고 있다는 아버지의 장부, 즉 남광파가 조직적으로 은폐한 과거의 비리 내역과 인물 네트워크가 담긴 기록이었죠. 그 장부만 찾으면 아버지의 명예를 복원하고 남은 권력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형님, 여기 지하 창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하 중 한 명이 바닥의 문을 발견했어요. 건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전등을 꺼내 주변을 비추며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찾았죠. 계단은 오래되어 삐걱거렸고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공간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어요. 지하 창고 문을 열었을 때 부하 하나가 탄성을 내쉬었습니다. 철제 서랍장, 봉인된 금고, 낡은 수첩과 함께 서명된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건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가 찾던 모든 것이 바로 눈앞에 있었어요. 아버지의 권력을 되찾을 열쇠,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증거들이 손에 닿을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불이 켜졌습니다. 계단 위에서 여진이 내려왔어요. 찾을 줄 알았지. 조용한 말이었습니다. 건우는 당황했지만 이내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그는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이건 내 아버지 거야. 당신이 숨겨둘 권리는 없잖아. 여진은 계단을 다 내려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내 아버지가 내 손에 맡긴 거야. 왜일까? 널 못 믿어서였겠지? 건우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믿지 않았다니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난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하려는 거야. 여진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너는 회장님을 닮았지. 그래서 더 위험해. 회장님은 마지막에 자신이 괴물이 됐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그 장부를 나한테 넘겼어. 정리해달라고. 난 그걸 지킨 것뿐이다. 잠시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건우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뒤섞였어요. 분노, 배신감, 혼란,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에 대한 깊은 상실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여진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어요. 배신. 난 회장님을 배신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의 끝을 도운 거지. 난 그 기록을 다음 괴물이 나오지 않게 지킨 거야. 그런데 넌 괴물이 되고 싶어 하더라. 건우의 얼굴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그동안 그가 믿어온 아버지의 모습과 여진이 말하는 아버지의 모습 사이에 깊은 골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 골을 넘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건우는 금고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안에 손을 뻗으면 자신이 찾던 모든 걸 손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유산, 남광파의 미래,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까지. 건우의 손이 금고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여진은 조용히 금고 앞에 서서 말했어요. 넌 장부가 아직 여기 있는 줄 알았냐? 건우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그의 내면에 혼란이 일기 시작했어요. 여진이 그를 속이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장부가 없는 것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여진은 리모컨을 꺼내 버튼을 눌렀어요. 창고 한쪽에 있던 작은 모니터에 화면이 켜졌습니다. 스크린에 뉴스 특종이 떠올랐죠. 남광파 과거 문건 제보, 자금 세탁 및 살인 지시 정황 포착. 건우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화면에 흐릿하게나마 보이는 문건 서명들, 도장들, 조직 간 노트 일부. 그것은 분명 아버지의 필체였고 남광파의 인장이었어요. 건우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진은 담담히 말했어요. 필요한 건 벌써 넘겼다. 이제 남은 건 내가 무슨 선택을 하느냐야. 부하 하나가 허탈하게 주저앉았습니다. 형님, 우리 이거 끝났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건우는 아무 말 없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쌓아 올린 권력의 탑이 조각조각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을까요? 여진은 건우의 어깨에 살짝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묘한 연민이 담겨 있었어요. 내 아버지는 끝에 가서 깨달았어. 자신이 만든 길이 얼마나 어둡고 위험한지를. 그래서 그 여정이 너로 끝나길 바랐던 거야. 건우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걸음은 이제 목적지를 잃은 채 방향만 있을 뿐이었어요. 여진의 마지막 말이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내 아버지는 마지막에 잘못을 뉘우쳤어. 넌 끝까지 틀렸네. 그 말은 질책이 아닌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건우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자신의 모습을, 진실을 외면한 채 허상을 쫓았던 시간들을. 건우의 어깨가 무거워 보였어요. 건우는 지하 창고에서 나와 시장 통로를 지났습니다. 밤 공기는 차고 적막했어요.
갑작스러운 진실의 무게가 그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한때 아버지가 지배하던 이 거리를 이제는 자신이 밀려나는 듯한 발걸음으로 걷고 있었죠. 부하들은 멀찍이 떨어져 따라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도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무도 알지 못했으니까요. 건우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부산의 밤하늘은 구름에 가려 별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그의 마음처럼 어둡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건우는 아버지의 그림자를 따라 살아왔습니다. 남광파의 후계자, 아버지의 뒤를 이을 사람.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그림자가 사라진 자리에 건우는 홀로 서 있었어요. 형님, 이제 어떻게 하죠? 부하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건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발걸음을 돌려 여진의 가게 앞에 다시 멈춰 섰습니다. 등을 돌려 문 쪽을 바라보았죠. 안에서는 불빛 하나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비밀이 다시 어둠 속에 묻힌 것 같았어요. 건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모든 걸 끝내고 싶었군요. 그는 자신이 평생 믿어온 그림자가 허상이었음을, 그 그림자에 자신을 끼워 맞추려 했던 어리석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가장 닮고 싶지 않았던 괴물이 자신 안에 자라고 있었음을 문득 깨달았죠. 우리도 끝났습니다, 형님. 부하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담겨 있었어요. 건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 그것은 두렵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느낌이었습니다. 가자. 건우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어요. 힘이 빠져 있었지만 묘하게 단단했습니다. 그날 오후 뉴스 속보가 시장 TV에 흘러나왔습니다. 남광파 계열 인물 일제 검거, 자갈치 연루 조직 적발, 건우를 포함한 핵심 조직원 다수가 체포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상인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돌았습니다. 누군가는 환호했지만 여진은 말이 없었죠. 여진은 칼을 갈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피로와 함께 묘한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어요. 오랜 임무가 끝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자갈치 시장 상인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평소라면 참석하지 않았을 사람들도 모두 모였어요. 작은 회의실은 긴장과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남광파 일당이 사라진 뒤 시장은 조용해졌지만 그 침묵은 폭풍 전의 고요 같았죠. 이번 일로 우리가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인회장 박성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사함과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시장 안에는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조폭들이 갑자기 사라진 건 여진이 뭔가 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였죠. 누가 본 사람도 없는데 다들 알 것 같다는 표정이었어요. 상인들끼리 눈짓으로만 주고받았습니다. 그날 밤 지하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하고 여진은 회의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말없이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녀가 해낸 일의 무게를. 몇몇 상인은 여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했지만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여진의 조용함과 단단함 앞에서 어떤 말도 부족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그때 상인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시장도 이젠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지만 누구도 먼저 나서려 하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 타인의 힘에 의지해온 사람들의 망설임이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생선 가게를 하는 김 씨가 말했습니다. 여진 누님처럼은 못하겠지만 최소한 룰은 만들죠. 그 말에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오랜 침묵과 두려움을 깨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회의는 상인 보호 규칙과 내시장 감시 체계 논의로 이어졌어요.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방법, 외부의 위협에 함께 대응하는 방식들이 논의됐습니다. 어떤 이는 경찰과의 핫라인을 만들자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시장 내 순찰 체계를 구축하자고 했죠. 여진은 아무 말 없이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쳤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자갈치 사람들이 마침내 스스로를 지킬 힘을 찾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여진은 시장 어귀에 작게 붙은 종이 하나를 보았어요. 자갈치 상인 보호 모임, 회장 박성수, 고문 최여진. 여진은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그녀는 고문 같은 직책을 원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종이를 떼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도 자갈치 사람들의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여진의 가게 앞에 익숙한 얼굴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김한 상자를, 조개 장수 정 씨는 신선한 조개를, 멸치 장수 할머니는 소금에 절인 멸치 한 상자를 들고 왔어요. 그들의 표정은 조금 어색했지만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님, 뭐 드릴 건 없고 이거라도. 김 씨가 말했습니다. 여진은 짧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희귀했기에 더욱 값진 것이었죠.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아도 돼. 난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까. 상인들은 무언가 더 말하고 싶어 했지만 여진의 담담함 앞에서 많은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대신 그들은 여진과 함께 간단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여진의 가게에 퍼졌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모두가 돌아가고 여진은 홀로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회칼을 천천히 닦으며 그녀는 오랜 시간을 되돌아보았어요. 남광파의 눈과 귀가 되어 살았던 젊은 시절, 그 속에서 느꼈던 공포와 외로움,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삶을 찾아 자갈치에 정착했던 날들. 여진은 회칼을 벽에 걸었습니다. 그 칼은 이제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녀의 이야기였고 자갈치의 역사였습니다. 아침 자갈치 시장에는 다시 북적이는 활기가 감돌았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고 상인들의 목소리는 상쾌한 욕설과 농담이 섞여 더욱 생생해졌어요. 그 속에서 여진은 늘 그랬듯이 회칼을 들고 물고기를 손질했습니다. 여진은 천천히 시선을 들어 올렸습니다. 시장 한복판을 바라보았죠. 분주하게 움직이는 상인들, 웃으며 값을 흥정하는 손님들. 이제 그곳에는 두려움의 그림자가 없었어요. 사람들의 눈빛은 예전보다 당당했고 걸음걸이는 더욱 자유로웠습니다. 여진은 말없이 그 풍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랜 전투가 끝난 후의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차분한 만족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게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지키는 건 힘든 일이야. 그래서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지. 그 순간 햇빛이 시장의 지붕 틈으로 스며들어 여진의 회칼에 반사되었습니다. 마치 오랜 비밀이 마침내 빛을 만난 것처럼 반짝였죠. 여진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회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자갈치의 아침은 여진의 칼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소리는 단순한 생계의 도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갈치를 지키는 조용한 맹세였고 과거의 그림자를 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